네, 더 이슈 들어가기 앞서서 좀 전에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탄핵 소추안과 관련해 하원의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조금 전에 낸시 펠로시, 지금 현재도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발언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의사봉을 터치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개표 상황이 좀 꾸준히 좀 진행이 됐는데요. 지금 그 결과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찬성표가 과반을 넘어선 상황.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예측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이렇게 되면서 하원은 일단은 통과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원 쪽에서도 어떻게 좀 처리를 할지 이 부분들 사실은 정치적인 변수가 발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증시에서는 다소 좀 부담되는 내용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현재 상황 좀 확인을 해보니까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지금 이 내용 속보를 좀 전해드리고요. 다음으로는 더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보시죠. 네, 오늘은 업종 전망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약바이오 업종 다뤄보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제약바이오 섹터 정말 어려웠습니다. 부진을 면치 못했고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은 신라젠 악재, 그리고 티슈진 쇼크, 인보사 쇼크 이런 악재가 줄을 잇기도 했었죠. 그래서 성적표를 들여다보면은 의약품 업종 지수만 하더라도 올해 들어 10%나 하락을 했고요. 대표주 몇몇 보자면 셀트리온은 18%대, 그리고 한미약품은 35%나 한 해 동안에 마이너스권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악재가 불거졌던 신라젠은 80% 급락하며 반토막 가까이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진했던 종목군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에도 판도 변화가 나타났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라젠이라든지 혹은 코롱생명과학 그리고 메지온 이런 종목군들이 시가총액 톱10에서 제외되는 반면 HLB의 선전이 돋보였습니다. 그래서 HLB는 한때는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제치고 시가총액 1위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시총 2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굳히기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내년도는 이제 좀 해를 볼 수 있을까요? 올 한 해 정리를 해봤는데 내년도 증시 전망 함께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업계에서 보는 시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바이오협회의 이승규 부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승규입니다. 네, 먼저 좀 전 세계적으로는 어떤지 그리고 국내 시장 어떤지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내년도 글로벌 시장의 제약바이오 업계 좀 전반적인 흐름은 어떨까요? 예, 글로벌 전망을 보면 날씨로 표현하자면 맑은 상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예, 저희가 보면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좀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바이오 시밀러 시장의 확대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내년에는 그 글로벌 매출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바이오 의약품들이 대부분 특허가 만료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2024년까지 특허 만료가 이어질 텐데 예측을 보면은 17년도에 97억 불이었던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2023년도에는 481억 불까지 24.6%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시밀러의 활개가 되는 이런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표적 면역 항암제의 시장이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그 활성이 높고 부작용이 적은 영항암제랑 카티 세포 치료제 같은 것들이 2018년에 비해서 한 50% 정도의 시장 확대를 보였기 때문에 이것 또한 내년에 시장 전망을 밝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기술적으로 본다면 마이크로바이옴의 임상 진입을 통한 그 시장 검증, 그다음에 AI 기술을 이용한 신약 플랫폼 테크놀로지의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내년 글로벌 바이오 산업계의 좋은 징후이기도 하고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요, 그러면 국내 시장으로 좀 좁혀보겠습니다. 사실 올해는 여러 가지 뭐 임상을 시도했던 부분들도 약간은 좀, 좌절을 겪고 이런 기술 종목군들이 많았었는데요. 내년도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예, 올해 우리나라의 그 제약바이오업계는 이제 롤러코스터를 많이 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 또한 어찌 보면 이제 경험의 확률을 높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상정통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 내년에는 올해의 기반에 많은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내년 또한 전망이 맑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특히
올해 발표했던 그 삼성바이오 에피스 같은 경우는 매출 실적 1조를 돌파했다고 하는 것이 이제 발표가 돼가지고 1위 바이오시밀러 강국으로서 자리를 굳게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뭐 SK바이오팜의 세노바메이트 같은 경우는 FDA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승인받은 품목이 과연 어떻게 판매치를 보고 마켓을 넓혀가느냐가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글로벌 임상으로 본다면은 2020년에 한 20개 정도의 품목들이 임상 3상이랑 품목 허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꾸준하게 성적을 낸다면은 올해 겪었던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내년에는 좋은 결과를 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상당히 많은 종목군들이 지금 기업들이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 내년도 성과를 기대를 해봐도 좋겠다. 지금 한 화면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이런 파이프라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뭐 올해 같은 경우 요즘 들어서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는 뭐 앞타바이오라든지 이런 바이오주들도 주식시장에 선을 보였는데요. 내년도도 그런 기업군들이 꽤 있죠. 예,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시장이 워낙에 불명확한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상장을 준비했다가 약간 연기한 회사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회사들이 내년에 이제 코스닥 상장들을 많이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올 연말에 천랩이라든지 그 뭐 브리지바이오 같은 기술력을 가진 그런 그 상장사들이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 초반에 시장을 이끌고 그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이나 이러한 그 기술을 가진 기술주들이 내년 후반에 상장을 하게 된다면 아마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국바이오협회 이승규 부회장이었고요. 전체적으로 뭐 해외 시장, 글로벌 시장이라든지 국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약바이오 섹터 맑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러면은 이제 종목별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 도와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종목군들이 내년에 좀 기대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 일정 보면서 정리를 해볼까요? 예, 일단 뭐 이제 R&D 일정표로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 내년도에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먼저 좀 보여주신 부분들도 있죠. 예, 근데 이제 뭐 한미약품부터 시작해서 뭐 대웅제약, 유한양행, 종근당, 뭐 그 뒤쪽으로도 이제 쭉 있는데요. 네. 일단 보시면은 이제 초록색으로 이렇게 해놓은 부분이 네. 조금 시장에서 좀 관심을 좀 가지는 부분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길 좀 이제 보시면은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롤론티스하고 포저티닉 내년도에 이제 그 사는 좀 이제 그 주목이 좀 되고 롤론티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이제 하반기 때 FDA, BLA는 뭐냐면 생물의약품 허가 신청서입니다. 그 이제 그 신청했는데 사실 그 요번에 그 재신청한 거거든요. 그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10월 달에 재신청했다고 기사가 한창 나왔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결과가 나온지 좀 봐야 되겠고요. 사실 제가 지금 조금 주목하는 부분은 포저티닙인데 포저티닙이 이제 BTD는 뭐냐면 혁신치료제 지정입니다. 혁신치료제로 지정이 되면은 임상 2상 끝나고 바로 조기 시판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게 될지에 대해 가지고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미약품이 올해 상당히 좀 이제 좀 많이 좀 겪었기 때문에 35%나 하락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좀 동기가 좀 됐으면 좋겠고 탄탄한 회사인데 악재들이 좀 있었어요. 예,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이제 뭐 소송권이 좀 이제 걸려 있고 이래가지고 뭐 조금 이제 좀 넘어가고요. 유한양이 이제 파란 거 보시면은 일단 그 얀센 쪽에 얀센하고 지금 제휴하고 있는 레이저티닙 있죠. 레이저티닙이 내년도 이제 하반기 때 우리나라에서 KFDA니까 우리나라 시약청이죠. 판매 승인 발표 예정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분기 때 조건부 허가 신청서를 제출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 때 이제 판매 승인 발표 예정인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 부분을 좀 한번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 병영도 이제 임상 이상을 진입을 하게 되는데 일단 단독 부분에서 잘 되면 병용은 잘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종근당은 지금 자가 면역 질환 부분에 있어가지고 내년도에 그 유럽 쪽에 임상 이상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그 아직까지 일정은 발표가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도 좀 주목을 좀 해볼 만한 부분이 좀 되겠고요.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시판 허가 발표권이 지금 2건이 있습니다.
그린진 F하고 헌터라제라는 게 있는데 헌터라제 쪽을 아무래도 조금 더 보고 있죠. 시장이 조금 더 큰 것 같고 이 부분이 일단 허가 신청서 올해 이제 제출해 놨으니까 이건 중국이네요. 녹십자는 중국 시장 공략이네요. 예. 그래서 중국 쪽에서 요게 이제 시판 허가가 된다면은 네. 중국 시장이 좀 크죠. 혈액병하고 이제 헌터 증후군인데 요걸 가지고 이제 다른 쪽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좀 주목을 좀 해보고 있고 네. 한올바이오파마가 생각보다 좀 그 모멘텀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이제 중요한 게 안구건조증 부분에 있어가지고 보고 있는 내년도에 이제 미국의 임상 3상을 지금 이제 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뭐 올해 이제 탑라인 쪽에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이제 발표하는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희귀성 자가면역 질환도 내년도 이제 상반기 때 임상 2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기대가 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셀트리온은 뭐 이제 많이 들으셨을 텐데 램시마 SC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많이 좀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유럽 쪽에서는 판매 승인이 났고 내년도부터는 유럽 내 시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그 램시마 SC가 지금 과연 어떤 식으로 될까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관심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보는데 램시마 SC가 지금 이게 그 적응증이 류마티스 관절염, 궤양염, 대장염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류마티스 관절염 쪽으로는 원래 기존에 있던 약을 쓰다가 이게 피해주사용. 그게 이제 네. 적응이 돼버린대요. 약효가 나중에는 안 듣는데요. 이게. 내성이 생기는 내성이 생겨요. 내성. 그 내성이 생겨버리면은 결국에는 다른 약을 써야 되는데 그게 이제 램시마 SC가 지금 이제 대체 약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제 좀 전망을 좀 좋게 보고 있고 목표는 지금 매출 목표를 지금 50조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전망을 괜찮게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빠르게 이름 들으면 알만한 좀 사이즈가 큰 업체들의 주요 파이프라인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는데 그러면 이 가운데서도 최선호주가 있으시면 좀 더 압축을 해볼까요? 종목이 많아가지고요. 일단 이제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굉장히 커요. 10년간 100조 원대를 지금 바라보고 있고 아까 이제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내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3, 4년간에 이제 특허 기간이 만료되는 그런 약품들이 굉장히 많고요. 오리지널 블랙버스터 약들. 네. 이제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상당히 좀 많이 좀 진출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벌써 실적을 많이 내고 있죠. 유럽 쪽에 지금 점유율치를 보면은 램시마, 트럭시마, 호주마 다 잘 되고 있고 여기 이제 램시마 SC 그래프가 아마 그려지겠죠. 내년쯤이면은. 그래서 일단 내놓고 나서 성장성이 좋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이거는 이제 약이라는 것은 잘 만들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또 판매도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셀트리온 쪽에는 일단 판매를 지금 잘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램시마 SC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이제 독자적인 판매 라인을 구축을 했어요. 유럽 쪽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어쨌든 주목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셀트리온이 단기적으로도 지금 배당 한다고 어제 장마치고 공시 나와가지고요. 공시가 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가는 또 많이 빠져 있던 데에서 주주 친화 정책 같은 것도 쓰면서 뭔가 좀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는 주가 부양 의지 같은 것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어쨌든 셀트리온 지금 최선호를 보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이요. 그런데 이 시장에서 조금은 눈높이가 더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와 약간의 좀 괴리가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으면 눈높이가 높다 그러고요. 시장이 또 좋아지면은 심리가 개선이 돼가지고 아직도 맞아요. 싸다 그러고요. 그래서 그 관점은 더 이렇게 변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특히 이쪽 제약 바이오 쪽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그 눈높이에 대한 판단들이 상당히 좀 이제 등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시장 상황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이 조금 상승 국면에 있다면은 셀트리온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종목 더 있나요? 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한올바이오파마가 있는데요.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안구건조증 부분하고 그 자가면역 질환 두 개를 잘 보고 있지만은 어쨌든 그거 말고도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한올바이오파마가요. 올해 저희가 앞서서 주요 종목군데 이렇게 부진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은 올해 밀린 게 거의 없더라고요. 연간으로 봐도 한 4% 정도 밀린 거니까 사실 다른 종목 대비로는 오히려 잘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유가 다 있나 봐요. 올해도 모멘텀들이 상당히 괜찮았고 내년까지도 그런 모멘텀들이 이어질 거라서
예, 지금 특히나 이제 뭐 그냥 축 쳤다가 쭉 빠지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좀 견조하죠. 산업바이오파마 뭐 면역 질환 쪽하고 면역 질환 쪽에도 지금 눈에 띄는 것만 네 개의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항암제 쪽으로도 지금 3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면역 질환 쪽으로만 하더라도 내년도에 안구 건조증, 자가 면역 질환 이쪽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좀 모멘텀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올바이오파마는 어쨌든 내년까지 충분히 좀 눈여겨볼 만한 그 주가 흐름도 상당히 견조하기 때문에 요번에 만약에 코스닥 반등이 이제 제대로 나오기 시작한다면은 한올바이오파마도 충분히 또 올라갈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뭐 신규 상장한 바이오주들도 상당히 좀 많았고요. 그 중에서 최근에 또 꿈틀꿈틀거리는 종목이 많아서 그 중에서 좀 고른다면요. 요번에 이제 보는 종목 중에서는 이제 앞타바이오를 좀 보고 있는데요. 예, 플랫폼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종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술력이 있다 봐야 되겠고, 플랫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한 기술을 가지고 여러 증상을 치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것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타바이오는 이제 뭘 가지고 있냐면 녹스 기술이라는 걸 갖고 있고 또 앞타DC라는 걸 갖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좀 뭐 이제 그 기술적으로도 이제 괜찮은데 제가 이제 앞타바이오를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회사 설립부터 상당히 좀 전략적으로 지금 뭔가 좀 퍼스트 인 클래스 쪽으로 네. 기술 수출을 하기 위한 기술 이전을 하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설립부터 시작해서 뭐 임상 실험까지 전부 다 이제 하나의 어떤 일관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이제 기술을 개발을 할 때 네. 처음에 그냥 이게 제약주 그냥 회사 시작했다가 그 중에서 뭐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실험 막 하다가 잘 되면은 또 그 다음 단계 진지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앞타바이오는 그게 아니고 지금 그 설립하신 분이 지금 한미약품의 출신이세요. 예, 그래서 이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주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부분들이 괜찮고 이번에 그 학회 쪽에서는 그 임상 실험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좀 좋은 사례다 이래가지고 좀 뭐 이제 그런 뉴스가 좀 나온 적도 있죠. 네. 그리고 처음부터 아주 외국 쪽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국내에서 하게 되면은 나중에 또 다시 하라고 그럴까봐 외국 쪽에 지금 임상실험을 진행하고 있고 퍼스트 인 클래스라는 것은 좋은 점이 뭐냐면은 다른 비교 약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효가 조금만 있어도 허가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약이 없는데 그래도 이거라도 쓰자 이래가지고 허가가 쉬운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앞타바이오 지금 현재 주가 흐름도 괜찮죠? 바닥권에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태라서 신규 상장 종목이 조금 빠졌다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는 상당히 좀 좋은 흐름으로 봐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뭐 내년 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고 여러 가지 모멘텀을 보면서 지금은 워낙에 시장이 IT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네네. 이럴 때 오히려 살짝 눈을 돌려볼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네.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바로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코스피는 많이 올라왔죠. 근데 코스닥은 뭐 상승폭으로 저점에서부터 상승폭으로 보면 코스닥이 더 많이 올라온다 싶지만 이평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흐름상으로 보게 되면은 코스피는 천일선 위에 있는데 코스닥은 아직 천일선 밑에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이 조금 더 부진하다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요번에 그 IT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살짝 좀 쉴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코스닥은 키맞추기 반등이 좀 가능할 걸로 보이고 그간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개별적인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이 막 상한가 나왔다가 또 급락했다 막 엄청나게 그렇게 변동성이 심하니까 접근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지수가 만약에 오르게 되면은 바이오가 거기서 분명히 중심축을 좀 잡아줘야 될 거고 네. 그러면은 중견 바이오 종목들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동성이 막 크고 빠지고 이런 이제 종목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네. 바이오 대형주 쪽으로 이제 아마 올라가게 될 것 같고요. 주로 이제 이쪽 이제 그런 모멘텀 투자를 하실 때는 바이오 쪽에는 보통 이제 이벤트를 앞두기 한 3개월 전부터 주가가 좀 반응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벤트가 임박할 때는 오히려 좀 비중을 일단 좀 축소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올해도 보셨지만은 임상 결과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도 맞아요. 불확실성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너무 잘 될 거라고만 보시기보다는 오히려 기간이나 임박하면 좀 축소해 주시는 게 좋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또 뭐 미국 아마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네. 연초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또 3, 4월 되면 이제 아마케 있는데 이런 모멘텀들은 요즘에 보면은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런 것들 때문에 엄청나게 시세가 많이 났는데 네네. 시세가 나는 폭도 좀 줄었을 뿐더러 모멘텀은 상당히 좀 단기적으로만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참가한다고 해서 한번 뜨면은 그때 매수가 아니라 오히려 매도 타이밍으로 잡으시는 게 좋겠고
항실은 신약 R&D 투자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 그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센티가 많이 작동을 합니다. 투자 심리가. 예, 네. 심리 쪽으로. 그래서 항상 바이오 쪽에는 늘 버블을 안고 있는 거고 심리가 좌우를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극복을 하시려면은 오히려 중기 투자하시는 게 좋아요. 빠졌을 적에 너무 흔들린다기보다 난 이 회사가 잘 될 거라고 믿는다면은 오히려 중기 투자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 되면 또 반등이 또 나오거든요. 시장 좋아지고 이러면 그런 식으로 좀 리스크를 좀 완화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